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번뇌 또한 많아진다. 오늘은 속 편하게 사는 7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50줄에 들어선 박정임 씨는 요즘 들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새벽같이 눈이 떠졌는데 몸은 찌뿌둥하고 개운하질 않아요. 거울을 보면 늘어난 주름에 푸석푸석한 얼굴이 한숨부터 나오죠.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 허리 한번 쭉 펴고 부엌으로 나섭니다. 아침부터 가족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남편은 양말 어디 갔어? 애들은 엄마 이거 어디 있어? 밥 먹이고 치우고 나면 허겁지겁 출근 준비. 출근길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를 위한 삶이 맞을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지만 그럴 틈이 없습니다.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애들 챙기고 밀린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내일 장은 봐야 하고 부모님 병원도 모셔가야 하고 저녁엔 또 모임이 있네.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그렇다고 다 내려놓고 살 수도 없죠. 피할 수도 없고 버티자니 속만 더 쓰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대에게 해주고 바라지 말아라.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나는 늘 배려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동료를 위해 애쓰고 나면 돌아오는 건 실망뿐입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나는 왜 이렇게 혼자만 노력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속이 상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준 만큼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상대는 그런 부담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잘 먹었어.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속에서 불이 나죠. 또는 회사에서 동료를 위해 일을 도와줬는데 막상 내가 바쁠 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럴 거면 나도 그냥 신경 끄고 살까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나만 힘들어집니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진짜 속 편한 삶을 위해서는 해주되 바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실천하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는 걸 내 선택으로 여기기. 나는 이걸 해서 기쁘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라면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덜 서운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속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집착이라는 감정은 결국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결국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매달려야 할 일들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걸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요즘 좀 조용하네. 예전 같지 않다.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요즘 활기가 없어 보이나?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던 걸까? 나만 따로 소외되는 거 아닐까? 괜히 불안해지고 다음번 모임에 가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작 친구들은 그 말을 한 뒤로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나 혼자 그 말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관계에서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깊이 신경 쓰고 의미를 부여할수록 결국 나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100%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걸 바꿀 수도 없다면 굳이 붙잡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가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전화해도 받지 않으면 불안함이 더 커지고 괜히 초조해서 집안을 서성이다 결국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날 자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었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혼자 애를 태운 건 결국 나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든 사람 관계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에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3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면 자녀의 행동 자체를 내가 일거수일투족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너무 과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2가지 방법은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멈춰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집착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불안과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3번째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도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지고 가진 것을 지키려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애초에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이런 욕심이 드러납니다. 나도 몸매 좀 관리해야 하는데 도대체 살이 안 빠져. 예전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이젠 안 되네. 우리 남편 좀 봐. 나이 들어도 친구들은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늘 그 자리야. 애들 대학만 잘 가면 됐다 싶었는데 사회 나가고 보니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요즘은 또 결혼이 고민이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들은 결국 이미 지나간 시간이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바꾸고 싶어 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대 때 입던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고 남들처럼 마른 몸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능력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더 성공했으면 우리 가정이 더 풍족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그것이 내 손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히려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없는 걸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도 끝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본인이 살아가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쥐고 있지 마세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정작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등바등 살지 말고 베풀어라. 살다 보면 늘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둥거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금 더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나는 챙겨주는 사람 많은데 정작 나한테 베푸는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다치고 관계도 삭막해집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이 꼭 거창한 도움이거나 금전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베품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릴 때 뒤에 물건이 몇 개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작은 베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 자신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푸는 삶을 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관계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을 너무 팍팍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등바등하며 나만 챙기기보다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가볍게 생각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라.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이 나이가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거움의 원인은 대부분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내려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 상태가 되고 결국 지쳐버리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일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과 무겁게 끌어안고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는데 한두 명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면 되지 뭐. 하고 넘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빠지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 하며 기분이 상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듣고 괜히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요즘 힘들어 보이네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뭔가 부족해 보였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 하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일 수도 있지.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나 하고 흘려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삶이 더 팍팍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든 걸 깊이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때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화를 내도 금방 풀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순간순간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짊어지고 가다 보면 결국 가장 힘든 건 나 자신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이렇게까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여도 되는 문제 아닐까?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삶도 더 부드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6번째로 좋고 나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좋은 일, 저건 나쁜 일.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영향을 주고 저 사람은 불편한 사람. 이렇게 모든 것에 좋고 나쁨을 구분짓고 평가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 보니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만 집착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곤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세상사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생각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셰익스피어의 이 말처럼 우리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은 불행이라 여긴 일이 내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기뻐하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쉽게 단정짓고 때로는 그 판단 때문에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단정 지으면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예상보다 편안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을 좋다 또는 나쁘다로 나누고 그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의 많은 일들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일이 정말 나쁜 일일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발짝 물러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더 속 편하게 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너무 애쓰지 마라.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너무 애쓰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관계도 부담스러워지며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될 것을 우리는 억지로 힘을 주고 끌어당기려다가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쓰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정작 상대방은 그 마음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삶의 목표 역시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적당한 여유와 쉼을 허락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결국 흘러갈 길로 흘러갑니다. 가끔은 한 박자 쉬어가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